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불과 반세기 전, 우리 국군이 총이 없어서 나무로 만든 모형 총으로 훈련해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심지어 미군이 쓰던 무기를 얻어 쓰는 게 전부였던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가 줄을 서서 우리 무기를 사겠다고 아우성치는 방산 강국이 되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K방산의 성공, 비밀과 UAE에 천국 미사일을 수출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K방산의 놀라운 성장, 스토리와 그 이면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저력에 분명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대한민국, 지금 이 순간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 최근 한국 방위산업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인 천궁2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뛰어난 성능은 물론 경제적인 가격까지 갖춰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중동 국가들이 직접 한국을 찾아와 무기를 구매할 정도입니다. UAE가 한국산 천궁2의 성공적인 작동을 직접 확인하고 신뢰를 보낸 덕분에 K방산의 기술력은 더욱 확고해졌죠. 현재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3.0%의 비중을 차지하며 당당히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에서 2025년 사이 세계 무기 거래 규모가 이전 5년에 비해 9.2% 증가한 상황에서 이뤄낸 매우 고무적인 성과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불과 반세기 전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 군인들은 실전에서 쓸 총기조차 부족해 나무로 만든 모형 총을 들고 훈련해야만 했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를 자체 생산할 능력도 없었죠. 그저 미군이 사용하던 무기를 얻어 쓰는 수준에 머물렀던 나라가 어떻게 지금은 세계가 줄을 서서 무기를 사가는 방산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 극적인 변화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무기 산업의 특성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술력이 좋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첨단 무기 산업은 그야말로 복잡성의 극치이자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산업의 대명사입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 하나를 개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대포를 만드는 것을 넘어섭니다. 긴 사거리와 높은 정확도를 기본으로 갖춰야 하고 전투 상황에서 신속하게 사격 준비를 마칠 수 있는 빠른 발사 준비 시간은 필수입니다. 여기에 아군의 군 통신 체계와 완벽하게 연동되어야 하며 최악의 상황인 화학전에서도 승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 기능까지 갖춰야 합니다. 또한 복잡한 지형과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적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장갑과 생존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만들 때 반도체, 카메라, 운영체제, 통신 모듈, 배터리 효율,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모두 직접 개발하고 최적화해야 하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고도의 기술과 통합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무기 체계 안에 완벽하게 구현해야 하니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술력이 필요할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기술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무기 개발은 시작부터 난관의 연속입니다. 더욱이 무기 산업은 경제적인 수익성 측면에서 다른 산업과 확연히 다릅니다. 미사일이나 전차 같은 무기는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투입되어 탄생하지만 한번 사용되면 그 역할을 다하는 소모품에 가깝습니다. 민간 산업처럼 지속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서비스 구독료를 받으며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대량 생산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판매 이윤을 극대화하는 일반적인 제조업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규모 자체가 제한적이고 각국의 국방 예산이라는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출 신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무기 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낮고 시장 규모도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국가들은 국방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우기보다는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아예 외국에서 완제품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국방력을 유지합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와 평화주의 정서가 강해 군사력 확대에 대한 정치적 반대가 컸습니다. 그 결과 국방비를 줄이고 복지와 경제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는 유럽 국가들의 전반적인 국방산업 발전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었으며 자국 방산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오늘날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크게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기반은 바로 대한민국의 강력한 제조업 역량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철강, 화학, 전자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기술력과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기반은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것을 넘어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 기술과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 개발에는 품질의 특수강 생산 기술, 정밀 기계 가공 기술, 복잡한 유압 제어 시스템 기술, 그리고 첨단 전자 제어 기술 등이 총체적으로 필요합니다. 전투기 개발에는 항공기 소재 기술, 정밀 부품 생산 기술, 레이더 및 항전 시스템 기술, 엔진 기술 등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의 제조업 생태계는 이처럼 다양한 핵심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융합하여 무기 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독보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밀 가공 기술부터 최첨단 소재 개발, 고성능 전자 장비 생산, 그리고 복잡한 시스템 통합 능력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제조업 생태계 안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산업 역량이 없었다면 K방산의 오늘날 성공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탄탄한 제조업 기반은 K방산이 단순히 무기를 수입해서 조립하는 수준을 넘어 설계부터 생산, 시험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이 처한 독특하고 엄중한 안보 환경입니다. 1970년 미국의 닉슨 독트린 이후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은 스스로 국방을 책임져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 삼아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설립하고 율곡 사업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소총부터 전차,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주요 무기 체계를 국산화하겠다는 야심찬 장기 계획이었습니다. 북한이라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군사 위협은 한국이 국방 투자와 기술 개발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첨단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기술력과 산업적 역량이 꾸준히 축적되었습니다. 최전방에서 북한과 직접 대치하는 상황은 한국군이 실제로 필요한 무기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성능과 신뢰성을 갖춘 무기를 개발하는 데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안보 위협이 곧 기술 발전의 촉매제가 된 셈이죠. 이러한 환경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한국 방산만의 독특한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전시 상황에 준하는 개발 속도와 실전에서의 성능 검증이라는 압박이 한국 방산 기술력을 단련시킨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정치적 합의입니다.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방 예산 확대나 무기 개발을 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 간에 극심한 정치적 갈등이 벌어지곤 합니다. 국방비는 항상 다른 사회복지나 경제개발 예산과 경합하게 마련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특이하게도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강력한 국방력은 국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는데 대체로 동의해왔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국방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가 안보를 위한 기본적인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범국민적, 범정치적 합의 덕분에 국방 연구개발과 산업 투자는 정권 교체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국방 정책과 투자가 이루어진 덕분에 K방산은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치적 합의는 K방산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대한민국, 지금 이 순간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 이러한 강력한 제조업 기반,
절박한 안보 환경, 그리고 확고한 정치적 합의라는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한국 방산 산업은 경이로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K9 자주포를 들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며 11개국 이상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성능 때문만은 아닙니다. 탄탄한 공급망을 바탕으로 납기를 철저히 지키는 한국의 신뢰도 높은 생산 능력 또한 K9 자주포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K9 자주포는 장거리 사격 능력, 높은 명중률, 그리고 자동 장전 시스템을 통한 빠른 발사 속도를 자랑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계약이 성사되면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다양한 한국산 무기가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습니다. K2 전차는 흑표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뛰어난 기동성과 화력, 방어력을 겸비한 최첨단 전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FA-50 경공격기는 저렴한 유지보수 비용과 높은 운용 효율성으로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계약 하나만으로도 한국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고는 무려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KF-21 전투기는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항공우주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며 스텔스 성능은 물론 능동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등 최첨단 항전 장비를 갖춰 미래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성능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K방산의 성공은 세계 각국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UAE는 한국 방산과의 협력 경험을 통해 그 기술력과 신뢰성에 깊은 신뢰를 표했습니다. UAE는 한국산 천궁2 미사일 체계가 자국에 배치된 이후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며 K방산 기술력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천궁2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으로 고고도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 운용 과정에서 뛰어난 요격 성공률을 보여주며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UAE는 자국의 방산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의 방산 기술과 노하우가 자국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을 통해 UAE의 방산 자립도를 높여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UAE는 약 5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것을 넘어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을 포함하는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의미합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산 지상 무기에 대한 국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K방산에게는 또 다른 기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 국제방산 전시회에 국내 업체들이 대거 참가하여 중동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방산의 성공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술, 북한이라는 지속적인 안보 위협, 그리고 국방 강화를 지지하는 강력한 정치적 합의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시너지를 내면서 한국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방위 산업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들고 잘 파는 것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자 오랜 노력의 결실인 셈입니다. K방산은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고질적인 방산 비리 문제,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의 편중된 수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하는 필요성, 그리고 일부 핵심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과제 등이 그것입니다. 현재 K방산 수출은 주로 유럽과 중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지정학적 상황 변화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그리고 나토의 주요 가입국 등 핵심 시장으로의 진출은 K방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등 전통적인 강대국들의 무기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더욱 혁신적인 기술력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 보호 및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 방산 시장의 규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간다면 한국 방산 산업은 앞으로 더욱 큰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K방산은 더 이상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외교의 중요한 한 축이자 국가 위상을 높이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때 모형총으로 훈련하던 나라가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산업 역량과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안보 환경, 그리고 미래를 내다본 국가적 의지가 만들어낸 위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K방산의 눈부신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K방산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K방산의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와 현재 개발 중인 최신 무기 체계에 대한 심층 분석도 준비해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대한민국, 지금 이 순간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